윤석열 정부의 인선 계속해서 이 칸들이 채워지고 있는데 지금 총리도 중요했지만 지금 또 하나의 중요한 자리가 좀 있다면서요,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거리에서 모셔야 되고 많은 소통을 하게 되는 비서실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초대 그 비서실장으로 장성민 당선인 정무특보가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하. 특히 얼마 전에는 장제원 비서실장, 당선인 비서실장이죠. 같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어제 오찬을 통해서 정무감각과 경륜을 갖춘 비서실장의 덕목에 대해서 대화를 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이 나오면서 혹시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장성민 정무특보가 거론되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성민 정무특보가 급부상해요. 이유가 뭘까요, 배경이? 예, 일단 일기 내각을 꾸리는 데 있어서 또 청와대를 꾸리는 데 있어서 윤석열 당선인은 통합, 능력, 협치를 그동안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동안 경력을 보면서 검증이 되었냐를 보는 것 같아요. 장성민 특보가 보면 윤석열 정부의 지금 이렇게 초대 비서실장으로 급부사하는데 이 세 가지가 그래도 골고루 다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협치를 얘기할 때 이게 뭐 정확한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지역을 또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일단 호남 출신입니다. 전남 고흥 출생이고 DJ 정부에서 일한 경험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본인 스스로 DJ의 적자다라고 하는데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 정계 복귀 과정에서 역할을 많이 했고요. DJP 연합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죠. 네네. 그 과정에 연대를 구성하는 데서 굉장히 영향을 미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상황실장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실세실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볼지도 않나 이런 것이 돼 있고요. 네. 통합, 능력, 협치 이 세 박자에서 맞으니까 아마 좀 적합하지 않겠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협치 부분에 있어서 호남 출신이고 역대 김대중 정부에서 일했으니까 협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에서도 동의할지는 조금 다른 기류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류도 좀 살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럼 손정혜 변호사님 궁금합니다. 원래 윤석열 당선인과 어느 정도 개인적 인연이 있어서 왜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하려면 정말로 전적으로 신뢰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친밀해서라고 보다는 쓴소리 특보라고 이제 김은혜 대변인이 이제 표현을 하던데요. 일단 윤 당선인이 이제 대선 후보로 이제 결정되고 난 후에 장성민 특보가 지지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틈틈이 연락을 하면서 소통을 했다라는 건데 그 소통의 방식이라는 것이 일단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제하라 이런 쓴소리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이 대선 기간에 가감 없는 조언을 듣고 많은 신뢰관계를 형성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주변에 좋은 얘기해주는 사람은 많지만 비판을 해주는 사람이 적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역할을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당선인 측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장성민 특보는 어제 MBN 취재해봤더니 일단 당선인의 의중을 기다려봐야 한다. 아직은 신중한 모습이에요. 막 뭐 확정된 것처럼 얘기는 안 하고 신중한 모습 같아요. 뭐 장제원 이 비서실장과 밥도 먹었다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전했겠죠. 그렇다면 궁금하잖아요. 애초에 비서실장 1순위로 거론되는 사람이 바로 장제원 현재 당선인 비서실장인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이 있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물어보려고 그렇게 기다렸어? 장제원 의원님 비서실장으로 매우 아유, 원하신다는 현역 보도가 의원인데. 나왔습니다.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장성민 의원 비서실장 설도 돌고 그래, 이제 됐죠? 정무 감각과 경륜 있는 분으로 조금 기준 같은 네, 게 인선 생각하고 기준 좀 계시다고. 말씀해 주세요. 국민 잘 모실 수 있는 아주 유능한 분을 잘 모시고 일을 하겠습니다. 배 소장님, 장제원 의원, 장제원 비서실장 입장엔 서운할까요? 왜 나는 현역 의원이라고 안 된다는 거야? 이럴까요? 서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윤석열 당선인과 장제원 의원 사이는 가깝잖아요. 흉허물 없이 정말 서로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는 사이일 거예요. 지금의 관계를 보면 청와대 해동 때도 배석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장제원 의원을 고려치 않은 것은 여소야 되죠. 그러니까 임기가 시작되면 현역 의원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만큼
국회에서 이 더불어민주당과 의정 경쟁을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거예요. 그래서 현역 의원 데려다가 국회의원직 내려놔야 되는 비서실장 임명하지 않겠다. 그 외에도 관록 있고 네. 경륜 있는 인물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아하. 제가 장성민 전 의원을 몇 번 만나본 적이 아, 있는데 그래요. 네네.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을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윤석열 당선이 호남 공들이기도 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신안군 생각까지 갔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 아. 그 리더십이 와닿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장성민 특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이야기에 귀담아 듣는 무게를 두는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유력한데 또 하나 저는 장제원 현역 의원을 굳이 비서실장으로 임명치 않은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스타일상 보면 비서실장 의존도가 높지 않을 거예요. 아. 그거 내가 합니다. 그거 내가 판단해요. 이런 좀 비서실장 의존도가 과히 높지 않은 것도 뭐 굳이 현역 의원을 선택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백승문 변호사님. 네. 지난달 기자들 앞에서 장제원 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역할은 당선인 비서실장까지지 나는 국회로 돌아간다. 혹시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이른바 일 열심히 한 장제원 비서실장 토사구팽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더 막중한 역할 맡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뭐 그거는 윤 당선인이 맡기고 싶다고 맡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소위 윤핵관 이러면서 굉장히 뭐 나쁜 의미로도 쓰였지만 또 윤 당선인의 아주 최측근으로 지금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으로 돌아가면 아무래도 당에서도 다 알잖아요. 이제 장제원 의원이 어느 정도 이제 윤 당선인 그리고 이제 후에 이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인지 그럼 당에서 중책을 맡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게 윤 당선인의 의중이건 아니건 간에 그 의원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이 부분은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 지금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은 다시 여의도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정무관과 있고 경륜 검증된 분을 잘 모셔서 비서실장으로 추천을 하겠다 이런 아하. 입장을 밝혔으니까요. 장제원 의원이 지금 비서실장이 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결국 당으로 돌아가서 무슨 역할을 할지 그걸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